네, TBC 클리닉 건강 365주치 박철현 정형외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철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겨울이 되니까요. 예, 손발도 아프고 관절이 좀 쑤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정형외과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그렇겠지만 겨울이 되면 이렇게 몸이 굳어가지고 넘어지는 분도 많고 특히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러져서 이 골절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평소에 특히나 어르신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만약에 뼈가 부러지면 뭐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당뇨합병증이 참 무섭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정형외과에서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이 당뇨합병증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발입니다. 예. 그럼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 당뇨발로 인해서 고통을 좀 받고 있나요? 예, 안타깝게도 당뇨발은 매년 그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당뇨 환자가 380만 명이었고 네. 이 중에 약 3%가 10만 명이 당뇨발이 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다리를 절단한 환자가 약 3,800명이었는데 네. 이 중 45%가 당뇨 환자였다고 합니다. 즉, 이 당뇨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 다리를 절단할 확률이 거의 10배 가까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 당뇨병이 가장 무서운 건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이런 당뇨병성 합병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뇨발입니다. 당뇨발은 당뇨병성 족부병변을 통칭해 이르는 말인데요. 발에 난 창상이나 궤양 등 발 주변의 다양한 병변을 모두 당뇨발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발은 비교적 흔한 증상이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성 족부 질환으로 하지절단 수술을 받는 환자의 85%는 이미 궤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매 30초마다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족부가 절단되는 셈이죠. 이에 세계 당뇨병 연맹에서는 예방으로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효율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을 이 당뇨병성 족부 병변을 선정해 당뇨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나깨나 발조심, 당뇨발. 과연 어떻게 해야 당뇨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당뇨발 하면은 당뇨 합병증 중에서 정말 무서운 병이다, 또 흔하다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뇨발이 어떤 질환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당뇨발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생소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좁은 의미로 당뇨발이라고 하면 당뇨가 있는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발의 상처나 궤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당뇨와 관련되어서 발에 발생하는 상처뿐만 아니라 신경병증, 혈관병증, 그리고 굳은 살까지 모든 병적인 상태를 포함해서 당뇨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당뇨병 환자 중에서 당뇨발로 생길 확률 어느 정도 될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해 당뇨 환자 중에 한 3%가 해서 당뇨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발의 발생은 보통 저희가 15%의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뇨 환자 중에 15%는 평생 동안 한 번은 당뇨발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당뇨발이 생긴 환자들 중에 15%는 결국 다리를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 룰로 당뇨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발을 절단한다고 들으니까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질병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당뇨 합병증은 주변에서 흔히 보지만 당뇨발인 경우는 저는 흔하게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요.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 네.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근데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예. 이정재 어머니가 그때 당뇨발로 나오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나세요? 아, 맞아요. 네. 그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게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근데 결국 또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 다들 보셨겠지만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 어머니가 당뇨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네. 네.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당뇨발 환자 중에서 며칠 만에 증상이 악화되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드물지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발이 이미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다른 여러 부위의 장기들이 다 망가지는
상태가 되게 되고 결국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결국 당뇨발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당뇨발이 생겼다면은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뇌졸중 같은 걸로 인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뇨 합병증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네. 당뇨발이 정말 무섭고 위험한 그런 합병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뇨발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예, 당뇨발 자체도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결국 당뇨발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 그 위험성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뇨발 환자에서 5년 생존율이 저희가 여자분들이 많이 앓는 유방암의 5년 생존율보다 훨씬 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당뇨발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한 경우에는 우리의 몸에 생기는 모든 암 환자의 네. 5년 생존율보다 더 낮은 생존율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당뇨발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당뇨발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당뇨발은 어떻게든 그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당뇨발이 그 사망률을 높이고 심지어 암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다 하니까 굉장히 그래요? 또 걱정스러운데 네. 이 당뇨발은 왜 생기는 겁니까? 예, 당뇨발은 상당히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신경과 혈관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가 오래되게 되면 신경이 망가지게 되고 그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서 상처가 생겨도 환자는 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네. 오히려 상처가 점점 더 악화되게 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그맣게 생긴 상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져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당뇨가 오래되게 되면 혈관 안에 당이 차이게 되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이렇게 발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공급이 되어야지 우리 몸에서는 회복이 되게 되는데 혈관이 손상받은 경우에는 이런 회복 기전이 망가지게 되고 상처가 악화되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혈관 문제라든지 신경 문제가 개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당뇨발이 생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령 평상시에 술, 담배를 좀 좋아한다거나 단 걸 너무 찾는다거나 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말씀 주신 요인들도 당뇨발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 중 하나긴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단 당뇨를 오래 앓는 분들이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흡연을 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당뇨가 오래되어서 신장이 망가져서 당뇨병성 신증이 생겨서 투석을 하는 환자들, 이런 분들은 당뇨발이 생길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 주의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뇨발은 증상이 뭐 따로 있나요? 이거를 딱 봤을 때 당뇨발이다 아니다 어떻게 딱 알 수 있을까요? 예, 당뇨발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증상은 신경 증상이 되겠죠. 감각이 네. 이상하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발이 시린다든지 저린다든지 화끈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게 더 진행되게 되면 발에 뭔가 껌이 붙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뭐 모래 위를 걷는 것 같다, 구슬 위를 걷는 것 같다, 이런 이상 감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가지고 신경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 발의 감각이 둔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상처가 생겨도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운동신경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운동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이 발가락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마비가 되게 되고 결국 발가락에 변형이 생기게 되죠. 이런 환자들은 변형이 생기게 되면 신발을 신으면서 신발에 자극이 되어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발이 시린다든지 아니면 차가워진다든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서 걷지를 못하는 파행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발가락 끝부터 해서 이 괴사가 생겨서 까맣게 변해서 점점 그 부위가 번지게 되죠. 그게 왜 그런 거죠? 그 말씀하신 신경 손상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당뇨가 진행이 되면 아주 가는 혈관부터 문제가 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중에 가장 가는 게 신경으로 가는 혈관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를 한 7년 정도 앓게 되면 신경으로 가는 혈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고 신경 증상이 생기게 되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신경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감각신경이 망가지면서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발에 상처가 나도 이게 상처가 났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통증이 생겨도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네. 자꾸 그 상처가 덧나고 증상이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치료를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로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치료가 엄청 어려워지게 어렵죠. 되죠. 예. 그리고 결과도 훨씬 더 나빠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신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면 당뇨발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당뇨발이 발생을 하면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경부터 망가지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얕은 지식입니다만 땀 배출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오. 그러면 당연히 잘 갈라질 거고 네. 되게 건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맞습니다. 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 그래요? 당뇨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신경이 망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신경은 크게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는 자율신경이 손상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몸에서 땀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율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땀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발이 건조해지고 그리고 발바닥이 갈라진다든지 해서 그쪽 부위로 상처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죠.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상처가 나면 이게 또 잘 낫지가 않아서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빨리 이게 당뇨발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진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당뇨발의 진단은 아주 쉽습니다. 대부분 육안적으로 확인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발에 상처가 생긴 것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자기 발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항상 신경을 쓰고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보면 발이 붓는다든지 발이 붉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검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수포가 생긴다든지 궤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당뇨발이 이제 생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되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감각 검사라든지 혈류 검사 그리고 영상 검사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을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뇨발 진단을 일단 받게 되면은 치료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일단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지나요? 예, 증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고 네.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상처가 깊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감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발에 상처가 심해지고 난 뒤에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술적 치료는 크게 혈관에 대한 치료와 감염에 대한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당뇨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로 가는 혈액 순환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 발에다가 수술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상처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만든 상처가 결국 오히려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절단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혈관 상태를 평가를 하고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혈관에 대한 회복을 먼저 시킨 후에 2차적으로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 감염된 조직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이 진행되게 되어서 정상적인 조직이 괴사, 이제 썩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항생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염된 조직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뼈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골수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골수염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혈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회복을 시킬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절단술을 시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당뇨 때문에 네. 생긴 병이니까 혈당 관리를 잘하면 치료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당뇨발 초기라면 혈당 관리만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뇨발 치료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혈당의 관리입니다. 이 상처가 깊지 않은 경우에는
혈당만 잘 관리해도 정상인에서 마찬가지로 상처가 쉽게 회복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상처가 깊다든지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감염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환자 입장에서 치료 잘 받아서 재발 안 하고 딱 맞아요. 멈추면 좋은데 사실 당뇨 합병증도 낫더라도 또 재발될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당뇨발은 어떻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당뇨발은 한번 발생한 경우 다시 재발할 위험이 아주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 막힌 경우에 우리가 이 혈관을 잘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3개월, 4개월이면 다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발할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쪽 다리를 당뇨발로 인해서 절단한 경우에 반대쪽 다리를 5년 내에 절단할 확률이 거의 50%에 이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죠. 네, 그 앞서 당뇨발 환자의 15%가 다리를 절단한다고 했는데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절단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절단이라고 하면 네. 환자들에게 아주 상당한 큰 충격이 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은 당뇨발 치료라고 하면 절단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라 생각이 네. 됩니다. 네. 하지만 앞서 제가 치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단술은 다른 방법들이 다 효과가 없을 때 시행하는 마지막 방법이 되게 되겠고 최근에는 다행히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지면서 절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당뇨발 환자에서 이 다리를 우리가 살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많은 비용과 그리고 시간이 들게 되고 수술도 여러 번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번 수술 받은 환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최근 보고된 연구를 보면 이 다리를 자르지 않고 다리를 살린 환자에서 다리를 오히려 절단한 환자에 비해서 우울증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수술을 시행했는 스트레스 그리고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당뇨발에 대한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는 무조건 다리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환자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난 뒤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의사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당뇨발 환자 입장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당뇨와 관계된 거니까 내분비내과를 가야 할지 네. 발이니까 정형외과를 가야 하는 건 아닌가 헷갈리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환자들이 이 당뇨발 치료를 위해서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아는 건 상당히 어렵죠. 예. 과거에는 보통 당뇨발을 정형외과 아니면 내분비내과, 성형외과 이렇게 각자 따로 치료를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뇨발과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뤄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다학제 진료가 시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어떤 과를 방문하든 모든 전문가들의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이런 다학제 진료로 인해서 최근에는 당뇨발에 대한 치료 결과가 아주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은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저는 당뇨발이 참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이게 탁 꼬집어주고 싶고 막 혼내고 싶은데 앞에서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환자들이 통증 때문에 일반 신발도 못 신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면 뭐 슬리퍼 같은 거를 신고 다녀야 되나요? 이 당뇨발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당뇨발은 발의 변형이 동반되기 때문에 발의 변형이 동반된 경우에는 평소에 신던 신발은 신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발가락이 닿지 않는 슬리퍼 같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사이즈 큰 신발을 신는 것도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발바닥에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이렇게 발바닥으로 가는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신발을 제작해서 신으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당뇨발 얘기를 해주시면서 한 번 걸리면 재발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애초에 당뇨발이 걸리기 전에 이거를 예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당뇨발도 예방이 가능한가요? 예, 당뇨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당뇨발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혈당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한번 발생하고 나면 원래대로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잘 조절함으로써 그 진행 과정을 늦춰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는 혈당 관리가 먼저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다음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자기의 발을 꼼꼼히 관찰하라는 겁니다. 발을 꼼꼼히 보면서 혹시나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굳은 살이 생기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환자분들이 간과하는 게 발가락 사이를 잘 확인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발가락 사이는 상당히 습한 곳이기 때문에 네. 상처가 발생하면 쉽게 감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를 항상 건조하게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발바닥이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제 외래를 방문한 환자분들 중에 당뇨발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발을 잘못 신어서 상처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발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에 자갈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신발을 신었다가 그 정도로요? 상처가 생겨서 오는 분도 많죠.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신발을 신을 때는 네. 한번 안쪽을 확인하고 신으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준다면 네. 당뇨발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당뇨가 그래요. 있는 분들은 네. 뭐발 관리 아주 철저하게 하시고 신발 고르실 때도 유념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뇨는 대부분 유전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당뇨발 같은 경우에도 유전이 됩니까? 이 당뇨는 가족력이 아주 중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뇨발은 가족력하고는 큰 관계가 없죠. 네. 하지만 당뇨병이 이 당뇨발 발생의 기본적인 요인인 만큼 당뇨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당뇨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흔히 이제 발이 좀 보통 여성분들도 그렇고 많이 붓거나 시리거나 하면 따뜻하게 찜질을 좀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온찜질을 많이 하는데 당뇨발 같은 경우 이렇게 따뜻하게 온찜질을 하는 게 괜찮나요? 이 정형외과 질환들의 치료에서 온찜질은 기본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치료법이죠. 네. 하지만 저는 당뇨 환자들한테는 온찜질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온찜질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네. 이 만약 당뇨발 환자가 감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온찜질이 결국 감염을 온몸으로 퍼뜨리는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당뇨발이 있는 경우에 신경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열이 상처를 만들게 되고 그걸 환자가 인지를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처가 악화되는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온찜질이나 뜸 이런 것들은 저는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당뇨병성 궤양이 있을 때는 석고붕대를 대서 치료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당뇨발에 있는 경우에 궤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접촉 석고붕대라는 것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접촉, 발가락 전체가 접촉하게 만들어서 네. 상처가 있는 부위에 하중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석고붕대를 이용한 치료가 흔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당뇨발을 치료를 하는데 고압산소 치료요법을 널리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내에서도 사용 중인가요? 예, 국내에서도 많은 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의 깊이가 깊은 환자들한테 특히 도움이 되게 되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고압산소 치료가 어떤 환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지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당뇨발에 대해서 소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